안녕하세요. 부자경매 김인성입니다. 지난해 가칭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사회 문제로 크게 부각되면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피해가 속출하고 그 피해자들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까지도 하는 불상자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세 사기 사건은 이미 지난 5, 6년 전부터 끊임없이 발생한 사건으로 더 큰 피해가 예고되어 있던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은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이 아닌 전세 사기의 유형과 예방, 그리고 그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깡통 전세 사기 누구 책임인가요? 지자체 책임인가? 정부 책임인가? 사회 책임인가? 어느 누구도 전세 계약을 막거나 통제를 못합니다. 오로지 나의 책임입니다. 깡통 전세 사기를 당하면 망연자실하고 고통과 그 피해를 안고 지내는 그런 불행한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어느 누구도 나의 피 같은 전세 보증금 반환 안 해줍니다. 그렇다면 전세 사기를 막을 최선의 방법은 있는가?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숙제거리입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 방안과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 그런 중인데 이 내용은 이미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잃어버리고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사후 약방경입니다. 사전 약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방법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어떤 그 보완책이라든지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정부에서 하는 일은 방금 얘기했듯이 사후 약방밖에 안 됩니다. 사전에 막을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세 사기 사전 약방 특효약은 바로 사전 예방이 최선입니다. 내 재산 내가 지켜야지 정부나 지자체에서 안 지켜줍니다. 자, 오늘은 내 재산 내가 지키기 위한 사전 예방에 대한 그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깡통전세는 도대체 뭔가? 이 깡통전세는 갭투자나 전세 사기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주택들을 깡통전세주택,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주택은 거의가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건저당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전세 보증금을 포함해서 주택 가격의 70%가 초과되면 그 주택은 깡통 전세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런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되면 전세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게 되는 거죠. 자, 2023년 5월 3일 기준 법원 경매 정보에서 나온 그 매각 통계입니다. 이 매각 통계를 보면 여기 이제 주택 부분입니다. 거의 70% 선입니다. 연립이나 다세대, 다세대는 이제 우리가 빌라라고 얘기를 하죠. 73.3%, 다가구 주택 70%, 아파트도 78.8%밖에 안 됩니다. 거의 70% 수준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깡통 전세일 수밖에 없는 것이 통계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깡통 전세 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을 높게 설정했을 때 이건 깡통 시세입니다. 또 대항력을 악용합니다. 이 대항력 악용이 큰 문제입니다. 또 세금 체납 미고지로 인해서 또 피해를 입는 사례, 위법 계획이 있습니다. 문서를 위조하거나 가짜 소유자를 내세워서 권리도 없는 자들이 계약을 하면서 또 피해를 입히는 사례, 또 이중 계약이 있습니다. 대리인이나 또는 일부 악덕 중개업자들이 월세를 계약을 체결한 후에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전세금을 사치하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깡통 전세 사기 유형이 피해를 입는 사례들입니다. 이 내용에는 거의가 고의적 전세 사기 수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깡통 전세가 발생한 근본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 원인입니다. 당시에 28번의 수요 억제 정책이었죠. 그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 4년간 아파트가
수치상으로 93% 폭등했다고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200%, 300% 폭등한 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주변에 200%, 300% 오른 아파트를 흔히 보고 피부적으로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정부 통계는 17%로 상승했다고 왜곡을 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했죠. 자, 이 원인은 지나친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인한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그에 따른 전세 매물 부족과 설상가상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폭등한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압니다. 또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은 지나치게 규제를 했죠. 당시 전국을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LTV가 40% 수준밖에 안 됐지만 전세 대출은 80%에서 90% 최대한 완화를 시켜서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 원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무분별한 전세 보증을 해줬습니다.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나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주택, 또 불법 건축물, 주택이 아닌 사무소 근린생활시설주택 이러한 주택들에 대해서도 전세 보증을 무분별하게 해주면서 또 깡통 전세 사기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어마막지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서민의 피해, 과연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앞서 설명한 대로 지자체나 정부나 누구도 책임을 안 집니다. 고스란히 우리들 책임입니다.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나온 통계 자료 보면은 2017년도까지만 해도 거의 이 전세 사기 피해는 그냥 미미한 수준인 것을 우리가 이 자료에서 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폭발적으로 전세 피해 사고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2022년도에는 무려 1조 1,726억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이 전세 사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동안 뭐 하다가 이 지경까지 일어났을까요? 자, 내 재산 내가 지켜야 됩니다. 경매로 재테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재산 내가 지키는 거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자, 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서민의 피해 다시 한번 볼까요? 연령대별 전세보증금 사고 비중이 HUG에서 발표한 사례입니다. 여기에 보면 20대하고 30대가 무려 70%입니다. 자, 2030 세대에 한창 희망을 갖고 일해야 될 우리 2030 세대가 이렇게 피해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셋집 구할 때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있는 돈과 전세 대출금에 맞는 그런 신축 주택이나 기존 주택을 찾는데 주택의 종목은 이러합니다.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라울러 아파트, 다가구 주택, 근린주택, 여기 이제 다중주택도 있죠. 전세를 구하면서 이런 아주 환경을 보죠. 자녀 교육 환경 또 우선으로 보는 그런 세대들도 있고, 직주 근접, 이런 또 환경을 1순위로 꼽는 경우도 있고, 교통 여건을 꼽는 경우도 있고, 편의시설, 의료시설, 또 주변 환경. 자, 이런 내용을 총망라해서 우리는 전셋집을 구합니다. 자, 지금부터 깡통 전세 예방 및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셋집을 구할 때 주의사항은 우선 계약 전, 또 계약 시, 계약 후 잔금 지불 시에 우리는 주의를 하고 예방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마음에 또 여유를 두고 집을 찾아야 됩니다. 급하면 사고를 납니다. 조급하고 서두르다 보면 실수를 한다. 계약 전이나 계약 시나 계약 후나 이 내용은 반드시 우리가 이제 안고 전세 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계약 전에 신축주택이나 기존 주택을 우리가 구합니다. 여기 이제 주택 종목에서 이런 주택을 구하는데 이 신축주택을 구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임대인 직접이나 분양업자가 분양하는 그런 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주택은 피하십시오. 설령 이런 주택을 직접 하게 되면 이 수수료를 아낍니다. 그러나 이 수수료 아끼다가 더 큰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을 한 것이 아주 좋습니다.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디서 확인을 하냐? 간단합니다.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 협회에다 확인만 해도 됩니다. 또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서 국가공간정보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부동산 중개업 조회만 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안 하고 전세 사기를 당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본인 실수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우리가 집을 구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찾아라. 또 직원들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나홀로 아파트 등 1년 이내 신축 주택을 구할 때, 자, 여기 이제 그 사진에도 곳이 아주 그림 같습니다. 깨끗합니다. 옵션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축 주택들은 매매 사례가 없습니다. 깜깜이 가격입니다. 이 깜깜이 가격에 무슨 가격만 있느냐? 분양가만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대비 전세가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바로 이 오피스텔, 라올로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이 3,000여 세대가 지금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로 이 라올로 아파트, 또 깨끗한 빌라, 이 속에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계약을 하고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입니다. 굳이 이런 새 주택을 전세를 얻으려 치면 대부분 선순위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분양가의 60%에서 70% 전세 보증금 플러스 선순위 채권 선에서 전세 가격을 요구를 해라. 자, 예를 들면 분양 가격이 5억이었다. 그러면 거기에 70%면 3억 5천이 됩니다. 여기에 선순위 채권 2억이 있다. 그러면 전세 보증금 예상 수준은 1억 5천입니다. 이거 초과하면 거의 당합니다. 전세 사기로 또는 깡통주택으로 돈을 못 받거나 겨우 일부만 받거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신축 주택을 구할 때는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됩니다. 분양가 대비 70% 이상은 계약을 하면은 이거는 전세 보증금을 그냥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가격에 합의가 안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선순위 채권, 근저당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저당이 없는 경우는 물건이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전세 보증금을 70% 이상을 줘도 가능하다. 선순위 채권이 없이 있는 주택을 계약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 이사 가기 전, 이사 가기 전이라는 것은 잔금을 지불하기 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전입신고를 요구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없는 새 집,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은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거 잘 체킹해 보십시오. 주민등록법을 보면 거주지 이동이 있을 경우에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이사하기 전 전입신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걸 지키십시오. 자, 분양가 대비 70% 이상의 전세 금액으로 계약하는 조건이라 그러면 반드시 이 전입신고를 요구를 해야지 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은 대항력 악용을 예방을 해서 나의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로 계약 전 세금 체납 확인용 납세 증명서나 동의서를 요구를 해서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미납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전세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계약 체결 시는 선순위 임대차 점검인 납세 증명서 필수 제시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체결 시입니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인터넷상에서도 가능합니다.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조건으로 합의가 안 되시는 사전에 안 해준다. 그러면 이건 뭐 대항력 악용하겠다는 그 내용밖에 안 됩니다. 미련 없이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항력 악용을 방지하고 세금 체납을 확인을 해서 내 재산 지키는 이런 조건입니다. 자, 여기서 대항력 악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준등록을 마친 때, 이 내용을 우리는 이제 경로에서는 대항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전입신고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대항력을 갖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악용이 나옵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일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임대차 보호법에서 나오는 대항력 발생 효력 요건입니다.
임대인은 전입신고일 당일 담보대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담보권자는 등기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면서 선순위가 됩니다. 경매에 있어서 선후순위는 돈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아주 중요한 그 날짜 계산입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 물건이 경매에 진행이 되면 계약력이 상실이 됩니다. 임차인의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 보증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전입신고일 당일날 계약력을 효력을 발생토록 하면 임차인이 피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순위로 배당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임차인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은 덜한데 지금 이 법을 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계약 전에 우리가 확인할 거는 도시형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빌라 등 1년 이상 된 기존 주택은 거래 시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축 주택은 거래 시세를 확인을 못해서 피해를 입지만 이 1년 이상 주택은 거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시세가 확인이 돼도 전세가율이 이 시세의 70% 이상 금액이면 전세는 포기를 하거나 월세나 반전세로 방향을 전환해서 주택을 계약을 하는 것이 내 재산 지키는 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래 시세 확인 사이트는 너무 많습니다. 이걸 소홀히 해서 내 재산을 잃어버린다? 이거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죠. 자, 국토교통부 실거래라든지 뭐 부동산 데크, 등기정보 광장, 또 사설 시세 정보업체 많죠. 네이버나 다음, 또 한방, 집방 등 너무 많습니다. 얼마든지 시세 확인합니다. 시세 확인 후에 반드시 요 적정 금액 이상이면 계약을 안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내 재산 내가 지키는 거죠.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 등 가구 수가 많은 주택일 경우 전입세대 열람과 확정일자, 열람 동의서를 요구를 하십시오. 사전에. 계약 전입니다. 그래서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만큼 있는지, 내 전세 보증금 상당액이 경매로 매각됐을 때도 안전한지 이거 반드시 체킹해야 됩니다. 사전에. 또 전세주택 방문을 해서 거주 임차인에게 집주인과 임차 내용도 미리 확인해 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계약 전입니다. 자, 이 내용은 바로 깡통 가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주택인지 HUG 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은 필수입니다. 자, 여기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전세로 들어갈 이 집의 임대인이 전세보증 가입 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지, 전세보증금이 반환이 가능한지 이런 내용들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개인 보증도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개인 보증란에 들어가서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이런 데서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둘 다 받고 싶은 세입자들은 이 HUG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11번째로 건설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 등 법인 매물은 세밀한 권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신탁회사 물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내용은 세금 체납 부분이라든지 또 임금 체납 부분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에 문제가 생깁니다. 전세 관련자들의 말을 절대 믿지 않고 서류로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행장까지도 내 손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라. 엄청납니다. 감언이설 대단합니다. 사기꾼들 너무 좋은 말들만 하고 이런 말들만 하고 안전한 말들만 합니다. 그러고 나선 챙겨서 이렇게 도망갑니다. 한번 도망가면 못 찾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셋집을 구할 때 계약하기 전에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약서 체결 시에 주의해야 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